흑석커플의 효유입니다. 저희는 어제 사실 웨딩 촬영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사실 수요가 있을지 진짜 모르겠어요. 솔직히 누가 궁금해할까?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찍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Q&A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약간 크게 두 파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살아왔던 그런 환경?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찍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대주제로는 그거는 약간 좀 최근에 저한테 일어났던 그런 일에 대해서 한번, 그냥 뭐 말은 Q&A지만 그냥 제가 한번 좀 제 얘기 그런 걸 해볼까 합니다. 수요 없는 궁금이겠지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주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풀어서 뭐 질문 Q&A 형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디 국제학교에 나왔어요? 라고, 사실 이거 호섭이가 질문을 적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호섭이가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뭔가 궁금할 것 같은 질문들을 적어주고 제가 이제 답변을 하려고요. 일단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만 마치고 이제 외국으로 가게 돼요. 그게 이제 중국 상하이라는 곳이었고, 거기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요 두 학교를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국제학교 나왔어요? 라는 게 뭐 국제학교의 정확한 그런 명칭이라던가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저는 중국의 상하이시에 있는 그 소재의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국제학교를 갔어요? 이 질문도 사실 첫 번째 질문과 이제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저희 아빠가 제가 한 3살, 4살?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 중국의 지역 전문가? 주재원 뭐 지역 전문가 이런 걸로 나가 계셨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지역 전문가라던가 주재원 분들도 좀 3년, 4년, 뭐 많이 길어야 뭐 5년 이내로만 원래 외국에 있다가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그런 특별 지역 전문가? 약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3살 때부터 쭉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이제 살다가, 그러니까 따로 살았죠. 아빠는 중국에, 저희 가족은 이제 한국에. 저희 가족? 저희 아빠도 저희 가족이지만 저랑 엄마랑 동생 이렇게 셋은 한국에 이렇게 계속 떨어져 살다가, 그때 이제 저희가 중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상하이에서 저랑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4가족이서 그때부터 다 같이 살게 됐습니다. 세 번째, 국제학교 학비가 얼마나 되나요? 이거는요, 뭐 당연히 모든 나라에 있는 국제학교별로 다 다양한 거고, 상하이시에 있는 뭐 다른 국제학교라던가 좀 그런 좀 평균적인 금액들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근데 학교마다 워낙 편차가 크긴 한데
그때 당시로 이제 환율 적용해서 한화로 한 학기에 4천만 원 하는 국제학교도 있었고요. 뭐 한 학기에 2천만 원 하는 데도 있었고, 한 학기에 1,000만 원 하는 데도 있었고, 아니면 뭐 한 학기에 1,000만 원보다 좀 이하였던 국제학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녔던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아주 비싼 그런 국제학교는 아니었고, 그리고 그 학비도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또 이게 좀 비싸져요. 왜냐면 들어야 되는 과목 수라던가 이제 좀 가르치는 뭐 그 난이도 뭐 이런 거의 차이점,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학년이 올라가면 그만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다 보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은 더 학비가 비싸지는 좀 그런 형식이었고, 그래서 대략 평균적으로는 국제학교라고 하면은 뭐 못해도 한 학기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됐던 것 같고, 정말 비싼 데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4번, 네 번째 질문. 생활비는 뭐 이게 생활비가 얼마가 들어갔냐고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물어보는 건지 질문이 조금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생활비는 당연히 저희 아빠가 해주셨고요. 저희 가족들 다 그랬고요. 그리고 생활비를 제가 그때는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 뭐 얼마가 정확하게 한 달에 들어갔는지는 제가 그거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혼자 뭐 외국에 혼자 나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뭐 달마다 이제 들어가는 생활비라던가 뭐 기숙사 비용이라던가 뭐 이런 게 저도 이제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저희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그 중국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한 달 생활비는 아마 저보다 어머니가, 저희 엄마가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생활비는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에 진짜 가족들이랑 좀 떨어져서 저희 학교 이제 기숙사에 살면서 혼자 생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학교 기숙사 비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기숙사 비용을 제외하고는 혼자서 드는 생활비는 진짜 생활비만 따져보면은 중국의 상하이시 물가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어서 그렇게 얼마 안 들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그리고 생활비가 사실 생활비보다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 뭐 좀 사놓고 이런 건 사실 얼마나 들지 않는데, 거기도 이제 뭐 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시에도 좀 한인타운이 있어서 한국인들이 이제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런 동네에는 학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진짜 한국이랑 똑같이 입시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학원비가 오히려 생활비보다 더 많이 좀 들어가는, 좀 생활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거지, 그냥 단순히 생활비로만 아마 따지자면 그렇게 물가가 비싸진 않아서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었을 거예요. 1인 생활비는. 밥이랑 생활. 밥은 저희는 학교에 뭐 급식도 다 나왔는데, 솔직히 저도 그 학교를 6년간 다니면서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을 먹어본 적이 진짜 경험 한번 친구들이랑 한번 먹어보자 해서 한 번, 두 번 정도 였었고, 나머지는 도시락을 거의 싸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시켜 먹어요. 배달시키면 저희 학교가 출입은 안 돼서 정문이나 이제 그런 문 게이트 쪽에 배달 기사님들이 이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달시켜서 먹거나 아니면 학교 내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뭐 끼니 되는 거를 사 먹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나가서 먹거나 저희 학교 근처에 좀 식당들도 많았고 뭐 이렇게 좀 짜잘짜잘한 그런 음식점들이 좀 많았어요. 길거리 음식점도 많았었고 뭐 버블티,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버블티 판매점도 되게 많았었고 좀 간식으로 먹을 만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서 뭐 먹을 거는 좀 그렇게 다 처리를 했던 것 같고 생활은 뭐 네, 재밌었습니다. 친구들과. 국제학교 가면 스카이 쉽게 간다는데 진짜인가요? 여러분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렇게 뭐 함부로 판단을 하고 뭐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논란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러니까 이건 너무 주관적인 그런 시선인 것 같아서 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국제학교 가면 스카이를 쉽게 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라이트하게 뭐 얘기를 하자면 이제 만약에 재외국민 전형에 자격이 돼서 그 재외국민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과 그리고 한국에서 뭐 수시나 정시나 이런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을 이렇게 두 그룹을 비교를 한다면 그거는 재외국민 전형이 상대적으로 쉬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예 뭐 그게 너무 쉽게 그냥 뭐 학교에서 그냥 하라는 것만 했는데 딱 가고 막 이런 건 아니고 뭐 준비해야 될 것들도 좀 많고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쉬웠으면 사실 그냥 외국에서 국제학교 다니면 누구나 다 스카이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건 아닙니다. 또 그런 저희는 또 저희끼리의 또 치열한 또 경쟁이 있고 또 사실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연수가 조금 나뉘어요. 뭐 12년이 있고 뭐 3년이 있고 한데 뭐 저는 12년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12년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주위에 그런 분들이 아마 다들 있으셨을 거라서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어떤지는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국에서 정시나 수시로 가는 분들과 비교를 한다면 뭐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수월한 편이라고는 생각은 해요, 저는. 왜냐면 뭐 일단은 일단 그 풀 자체가 한국과는 확연히 좀 적잖아요, 수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좀 차지하는 것 같고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고 네 그렇게 그런 질문이라면 저는 약간 O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 국제학교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장점? 그냥 저는 뭐 그거인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친구들을 또 만날 수 있고 이게 사실 좀 어렸을 때 그 외국에서 좀 그런 문화를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좀 문화를 좀 접하기가 힘든데 국제학교를 다니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접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언어 같은 부분은 또 따라오는 부분이고 물론 이것도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조금 노력을 한다면 따라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장점. 저는 그냥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었으니까 가장 큰 장점이면은 뭐 한국에 있는 친구들보다 조금 뭐 대학을 수월하게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지만 그냥 지금 돌이켜서 지금 제 나이에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인생을 좀 멀리 봤을 때는 그냥 다양한 문화를 좀 접할 수 있는 거, 그게 좀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국제학교의 가장 큰 단점. 가장 큰 단점 아무래도 학비? 네. 학비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아마 그냥 좀 학비가 너무 비싸요. 진짜 학비 너무 비싸고 약간 좀 지원 같은 거 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진짜 웬만하면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8번. 다음, 국제학교. 후회 안 하나요? 후회 전혀 안 합니다. 네. 후회 진짜 전혀 안 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이제 뭐 중학교 1학년이었지만 되게 막 다니고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갑자기 또 외국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그냥 싫었는데, 만약에 지금 다시 돌아가면 오히려 제가 외국에서 살고 싶다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전혀 후회 안 하고, 그때 다니면서 제가 얻은 것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저는 후회는 절대 안 합니다. 만약 자녀가 국제학교 갈 기회가 있으면 보낼 건가요? 이유는 저는 국제학교 저는 무조건 보낼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제가 호섭이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아기를 낳으면 외국에서 살고 싶다. 외국에서 살면서 거기 있는 학교를 보내고 싶다라는 말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한국에도 국제학교가 많잖아요. 요새 송도에도 좀 군대 있고. 그래서 통학이나 이런 거 시키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만약에 교육을 시킨다면 뭐 국제학교까지 굳이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제가 알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국제학교 보내고 싶다는 거는 이제 외국에서 키우는 좀 자연스럽게 국제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거지, 한국에서 여기에 수천만 원을 들여서 국제학교를 보내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외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외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다음 질문. 국제학교 졸업하고 미국 대학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가는 게 쉬운가요? 이게 사실은 이 질문에서 일단 첫 번째로 국제학교 졸업하고 미국 대학 가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거 여기서 그 미국 대학이 그냥 아무 데나 있는 미국 대학인 거면 뭐 사실 그거는 크게 잘 봤다라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이 질문 자체도 이제 미국 대학을 잘 갔다고 생각해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외국에 있으니까 미국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던데 질문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교도, 제가 졸업한 학교도 보면은 미국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많았고, 아니면 유럽에 있는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많았고, 아니면 뭐 아시아권에 있는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왜냐면 국제학교라는 거 자체가 되게 다양한 인종들이 와서 좀 다양한 그런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곳이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나라 입장에서 저도 이제 한국인에서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국제학교를 간 거죠. 그러면 보통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에 있는 그런 대학교를 가는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교를 준비를 해서 가지 않았을까? 꼭 국제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미국 대학을 꼭 가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국제학교에서 미국 대학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과목들을 시켜요. 예를 들어 아이비 코र्스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AP를 봤는데 아이비든 AP든 다 대학교들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준비를 잘 시켜주니까 상대적으로 가기가 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한국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에 가는 게 쉽다는 질문, 미국 대학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과목들을 준비를 시켜주고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막 혼자 끙끙 앓으면서 준비해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비교적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요새는 한국에서도 뭐 과고라던가 아니면 자사고, 민사고 이런 좀 특수 학교에서는 저 되게 많이 간다고 좀 들었거든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그런 이제 다 대비를 할 수 있게 준비를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저희의 첫 번째 Q&A 주제에 대해서 한번 그냥 말씀드려봤습니다.